마음을 비우고 살리면 될 일일 텐데. 자,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의병의 성격도 다르겠죠, 당연히. 임진왜란 때 의병하고 구한말 의병하고 당연히 다르죠. 구한말은 왕이 나서서가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압하라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 어디 그랬어요? 우리가 지켰죠. 예, 성격이 물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임금과 왕실에 충성을 하는 그런 근왕병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전의 의미는 두산백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는 게 이제 임진왜란과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오는 구한말의 의병들을 대체적으로 성격을 규정 지을 때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요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 민간 무장 조직.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의 의병이 이제 위키백과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 개를 찾아봤을 때 의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난의 시기에 스스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조선사에 이해하려면 성리학 계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시기 영남학파, 기호학파, 조식, 이황, 이희, 성혼 이분들이 있던 시대는 퇴계 선생이 1501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은 1536년생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 차이 나잖아요. 두 분 사이는. 그런데도 소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영남, 특히 남명 조식 선생은 나중에 저 영남학파로 이렇게 합쳐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남명학파는. 어쨌든 이제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이 영남학파가 안동의 이제 유림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안동의 유림이 바로 이 퇴계 선생으로 흘러오면서 진성희 씨나 의성김 씨나 이런 분들, 이제 만주 서간도로 몽땅 몰려가는 이 안동의 혁신 유림도 내나의 이 퇴계 이황 선생의 다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인이 영남 남인이 있고 기호 남인이 있잖아요. 기호 남인과 영남 남인은 그 성격상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남 남인이 나중에 이제 실학으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 영남의 남인들은 이제 보수 성향으로 많이 이제 가게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은 대략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사상적인 어떤 계보라든지 당시 주장했던 성리학의 논쟁을 벌였던 중심 것이 뭐냐, 그것이 이냐 기냐예요. 이냐 기냐, 이기론이냐, 이기론이냐, 이원론, 이런 주장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성장해 간. 그러니까 우리는 성리학하면 막 당쟁부터 떠올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철학 사유입니다, 사유. 이와 기가 하나냐, 이가 기가 두 개냐, 이게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가 주냐, 네가 주냐, 기가 주냐, 네가 주냐라고 하는 어떤 논쟁. 이런 것 속에서 우주의 어떤 원리라든지 우주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천문학으로 보면 그게 우주론에 관련된 거거든요. 우주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질소와 뭐 이런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하고 이어져요,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당쟁으로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현대 우주론과 연계. 제가 하수 김윤우를 하나 추가했어요. 저쪽 시대에 하수 김윤우는 장성의 피람서원에 모셔져 있고, 그 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어 있잖아요. 전북에는 무성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논산에 도남서원이 있고, 나머지 6개는 다 영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이제 우리가 세계유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쪽에 주리론을 주로 얘기한다면 이쪽은 주기론이 되는 거예요. 니와 기가. 그런데 이거는 당시 성리학의 초창기 이 성립 시기의 두 학파의
그런 학문적인 논쟁이었다면 이러한 도학 차원에서의 논쟁도 외침이 들어오거나 외부의 충격이 올 때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이 근대화식에 몰려드는 천주교의 이입과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에 들어오는 이 성향 이런 거에 의해서 바로 이 주리론, 주기론도 그런 형태를 분명히 하는 게 아니라 형태가 모호해지면서 서로 교호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리학의 해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성리학 해체가 남인들 또 노론 중에서도 소론 이런 계통들이 자동으로 이끌어가면서 성리학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 제너럴 셔먼호의 화공작전에서 불태워서 없애부른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실학의 앞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세요. 요거는 기존에 있는 표고, 그러면 제가 의병사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학파들하고 연계가 됐는가, 그거의 계보를 보려고 한 건데,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막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남의 이 주리론 쪽에서는 안동의 혁신유림으로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 유림들이 안동에 혁신학교가 들어섰을 때 그 신식학교의 교사들을 공격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림이.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유림 의병이라고 표현해요. 의병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 김대락이라든지 이런 저분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고를 변화하면서 특히 석주 이상용 선생의 역할이 컸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동산 유인식과 일송 김동삼, 이 일송 김동삼 선생은 소설 아리랑에서 송수익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송수익이 통군부 소속으로 나중에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봉오동 천상리 이후에 밀산으로 간 뒤에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 돌아온 뒤에 결성한 조직들이 3부가.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통일부의 전신이 대한통군부예요. 이 대한통군부가 복벽주의, 그러니까 황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복벽주의입니다. 그 복벽주의를 갖던 사람들이 의금부라고 하는 전도끼가 만들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대한통군부가 해체되면서 통일부로 갑니다. 이때 송수익이 바로 통일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단체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송수익을 여러 주인공들을 끌어서 겹치게 하는 인물로 갑니다. 그 송수익에는 여러 인물들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제가